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번개가 창문을 밝게 비추곤 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민석이가 보여주는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주인공이 여기서 변신해요. 그래, 민석아. 할머니가 보니 정말 멋지구나. 민석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요즘 학원에 시달려서 웃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죠. 민석아, 그게 뭐야? 엄마, 할머니가 사주신 만화책이야.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민석이한테 쓸데없는 거 사주지 말라고. 수진아, 만화책 한 권 사준 게 그렇게. 한 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석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가려면 내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수진아, 그래도 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든 건 다들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 다 이렇게 공부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아들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던데. 당신 어머니가 또 민석이한테 만화책을 사줬어요.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재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아, 너는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침묵만 지켰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쇼핑백을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시면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민석이 교육에도 방해되고 제 친구들 부를 때도 눈치 보이고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수진이의 말은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술술 나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다른 데 가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다른 데라니. 내가 어디로. 시골에 어머님 친구분 계시잖아요. 영숙이 아줌마. 거기 가시면 어때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재훈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짐을 꺼내왔어요. 비닐봉지 3개에 담긴 옷가지와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짐을 현관 밖에 내놓더군요. 재훈아, 너는 정말.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민석이가 울면서 달려왔지만 수진이가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어요. 민석아, 들어가. 숙제 안 했잖아.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아니,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73세의 나이에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시절도 있었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본 경비 김아저씨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괜찮아요. 이게 더 낫네요. 고개를 저으며 걸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4살 때였어요. 재훈이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났죠. 중매였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청년이었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그이는 수줍게 웃더라고요. 손을 비비며 어색해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저는 정분자예요. 분자.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는 다방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이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저는 지금 공장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승진도 할 수 있대요. 그렇군요. 분자 씨는 뭐 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해요. 주방 보조로요. 아, 그럼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네, 좀 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석 달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1975년 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작은 부엌에 화장실도 공동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정말요? 무슨 일로요? 기계 수리를 제일 빨리 했다고. 반장님이 저녁도 사주셨어요. 와, 대단해요. 당신도 오늘 일 어땠어? 저도 좋았어요. 사장님이 제 음식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는 단칸방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보곤 했어요. 여보, 저기 별 봐요. 참 많죠? 그러게. 우리도 언젠가는 저 별처럼 빛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하자고. 아이도 낳고. 좋아요.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10년을 모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저는 식당을 2군데 다녔고 남편은 야근을 자주 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 꿈을 위해서잖아. 미안해요. 제가 더 벌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1980년 재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더욱 특별했죠. 여보, 우리 아들 봐. 얼마나 예쁜지. 당신 닮아서 잘생겼어. 아니에요. 당신 닮았어요. 우리는 아기 침대 앞에서 한참을 서서 재훈이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자. 그럼요. 당연하죠. 재훈이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친척들과 동네 분들을 초대했죠. 분자야, 축하한다. 아들이 잘 자랐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재훈이가 돌잡이에서 뭘 잡나 보자. 재훈이는 책을 잡았어요.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공부 잘하겠네. 우리 재훈이 장래가 촉망되는구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춥고 떨렸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학교 재미있잖아. 애들이 나만 옷이 이상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가난했고 재훈이 옷은 대부분 친척들에게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재훈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새 옷 사줄게. 정말? 그럼, 약속할게.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재훈이가 학교에서 옷 때문에 놀림받나 봐요. 그래. 그럼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지. 제가, 제가 일을 하나 더 할까요? 당신 지금도 힘든데 어떡해. 괜찮아요. 우리 재훈이를 위해서라면요. 그렇게 저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당 일을 했죠. 한 달 후 재훈이에게 새 옷을 사주었어요. 엄마, 정말 새 옷이야? 그럼 우리 재훈이 예쁘게 입어.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야. 재훈이가 안겨서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재훈이가 4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재훈이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정말요? 네.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영재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재훈이가 공부를 잘한다니. 어머니, 재훈이를 좋은 중학교에 보내시는 게 어때요? 좋은 중학교요? 네. 특목중 같은데요. 재훈이 실력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의논했어요. 여보, 선생님이 재훈이를 특목중에 보내래요. 특목중? 거기 학비 비싸지 않아? 그래도 재훈이 미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야근을 더 해야겠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긴. 우리 아들 잘 되는 건데 뭐가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재훈이는 특목중에 합격했고 공부를 계속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재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분자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정재훈 씨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훈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다행히 생명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을 완전히 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기계에 팔이 끼었거든요. 수술은 했지만 앞으로 무거운 일은 못 하실 겁니다. 그날부터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남편은 경비 일을 겨우 구했고 저는 식당 일을 3곳에서 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재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 엄마, 보고 싶어. 재훈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재훈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자랐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그래. 우리 재훈이 정말 대단하다. 엄마, 내가 커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 재훈아, 고마워. 엄마는 왜 울어?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재훈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쓰러지겠어. 좀 쉬어. 괜찮아요. 우리 재훈이 대학 보내야죠. 하지만,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재훈이가 대학만 가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재훈이는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였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재훈이가.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외식을 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죠. 재훈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래, 우리 재훈이 믿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삼성전자 합격했어. 정말? 우리 재훈이가.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아들이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화를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지다가 오래전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숙이. 고향 친구였어요. 30년 넘게 연락을 못했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 분자야. 어머, 분자야? 얼마만이야? 30년 만인가? 영수가.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재훈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여자친구 소개할게요. 그래. 어디 보자. 수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우리 재훈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네, 저도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똑똑하고 밝아 보였어요. 재훈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예요. 호텔? 거기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하지만, 어머님,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해요. 제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다 정해진 후에 알려주기만 했죠. 결혼식 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 신랑 어머니 계신가요? 네, 저예요. 아, 안녕하세요. 신부 이모예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자리는 신부 측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저희 쪽은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분자야,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애들이 행복하면 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어요. 결혼 후 재훈이와 수진이는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도 되겠니? 수진이는 뭐래? 괜찮대요. 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하다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수진이도 저를 잘 대해줬고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하지만 조금씩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그래? 네. 제가 하는 거 보고 배우세요. 작은 지적들이 쌓여갔어요. 설거지하는 방법, 빨래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모든 게 수진이 방식대로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그릇이 깨져요. 미안하구나. 에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점점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민석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민석이 우유는 40도로 맞춰야 해요. 옛날에는 손으로 온도를 재서 어머님, 지금은 21세기예요. 온도계 쓰세요. 그래. 그리고 기저귀는 이렇게 채워야 해요. 어머님 방식은 틀렸어요. 제 방식은 늘 틀린 것이었어요. 민석이가 돌이 지나자 수진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어머님, 민석이 영어 유치원 보낼 거예요. 벌써? 아직 어린데.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애가 힘들어하면 어머님은 육아를 모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부터 저는 육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민석이 제가 재울게요. 내가 해도 되는데. 어머님이 하시면 벌은 나빠져요. 어머님은 TV나 보세요. 민석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명절 문제로 처음 큰 다툼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제 친정에 가도 될까요?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지. 어머님, 요즘은 다들 호텔 뷔페 가요. 굳이 힘들게 차례 지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조상님께, 에휴, 어머님 생각이 너무 구식이에요. 수진이는 결국 친정에 갔어요. 저와 남편만 남아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그날 차례상을 차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님, 민석이한테 간식 주지 마세요. 왜? 애가 배고프다는데. 비만 되면 어떡해요? 식단 관리 중이에요. 그래도,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민석이에게도 함부로 뭘 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서울이야. 아들한테 쫓겨났어. 전화기 너머로 영숙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버스 정류장이야. 비 맞으면서. 분자야, 당장 우리 시골로 내려와. 내가 있잖아. 영수가. 고마워. 됐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내일 몇 시 버스 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어요. 민석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민석이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그때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민석이 숙제 도와주고 있어. 어머님이 요즘 수학을 아세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하지만 민석아, 학원 가야지. 어서 준비해. 엄마, 조금만. 안 돼. 늦으면 선생님한테 혼나. 수진이는 민석이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민석이와 뭘 하려고 하면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민석이가 5학년 때는 더 심했어요. 어느 날 제가 민석이에게 만두를 빚어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어.
그 모습을 본 수진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님, 민석이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얘가 뭘? 어머님은 민석이 관리를 모르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수진아, 애가 먹고 싶다는데.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날 저녁 재훈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재훈아, 수진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엄마, 수진이도 민석이 걱정해서 그래요. 하지만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엄마, 좀 참아줘요. 요즘 육아가 옛날과 달라요.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민석이의 생일 파티 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수진이가 민석이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집에 아이들이 가득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나도 민석이 할머니인데 친구 엄마들이 오거든요. 어머님 계시면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니. 어머님, 제발이요. 오늘만이라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하는 소리,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석이 생일인데 저는 케이크도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어머님, 잠깐 산책 다녀오시면 어때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 좀 하려고요. 1시간만 다녀오세요. 네. 저는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수진이 친구들은 아직 있었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요. 아직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이번 설에는 호텔 뷔페 갈 거예요. 그래도 차례는. 어머님,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거 하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다들 호텔 가요. 우리만 구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결국 호텔 뷔페로 갔어요. 차례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보, 여보, 깨어나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모실게요. 재훈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하지만 그건 빈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혼자 차려 드세요. 저 바빠요. 그리고 빨래도 어머님 건 따로 하세요. 왜? 세탁기 용량이 부족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저를 귀찮아하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재훈아, 엄마 약 좀 사다 줄래? 엄마, 제가 약국 갈 시간이 없어요. 내일 병원 가세요. 하지만 지금 너무 아픈데. 엄마, 저도 피곤해요.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병원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짐이 됐다는 걸. 민석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어머님, 민석이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네. 영어, 수학, 과학, 논술 다 해야 해요. 그렇게까지.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안 하면 뒤처져요. 민석이는 하루에 학원을 4개나 다녔어요.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밤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민석아,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한테 말해봐. 말해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안 들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할머니, 나 시험 망쳤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엄마한테 혼날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수진이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민석아, 내가 지금 몇 등을 했어? 엄마, 10등, 10등. 내가 10등을 학원을 그렇게 보내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거야? 너 앞으로 휴대폰 압수야. 엄마, 그건 너무해. 닥쳐. 방에 들어가. 제가 나섰어요. 수진아, 애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은 빠지세요. 이건 제 자식 교육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민석이는 방에서 밤새 울었어요. 명절 때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저는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차례상 준비하고 있어. 어머님, 제가 호텔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차례는 지내야지. 어머님,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래요? 수진아, 그래도 조상님께. 에휴, 어머님 정말. 제발 좀 시대에 맞춰 사세요. 수진이는 제가 준비한 차례 음식을 다 치워버렸어요. 이거 다 버려야겠네. 시간 낭비만 했어요. 수진아,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그날 저는 방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 통장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었어요. 3천만 원 정도. 엄마,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왜? 민석이 유학 보내려고요. 유학? 네.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낼 거예요. 민석이가 원해? 제가 결정했어요. 민석이 미래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유학이 아니라 수진이 명품 가방 사는데 쓰인 거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수진아, 그 가방. 아, 이거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백화점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1,5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어머님이 왜 제 영수증을 봐요? 민석이 유학 간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명품 가방을 샀어? 그게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거짓말. 당신 카드로는 안 샀잖아. 현금으로 샀지. 어머님, 제 사생활 침해예요. 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 어머님이 준 게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그날 재훈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재훈아, 수진이가 내 돈으로. 엄마, 그건 나중에 다 갚을게요. 재훈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학 간다고 해서 준 건데.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뭐, 엄마 때문에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너무 구식이에요. 좀 시대에 맞춰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만화책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민석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만화책 한 권 사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어젯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분자야, 10시 버스 타. 내가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영숙이의 말대로 10시 버스표를 끊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30년을 살았던 서울. 재훈이를 키운 서울.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서울을. 눈물이 또 났어요.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학리입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분자야. 영숙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영숙아. 분자야, 많이 힘들었구나. 영숙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미안하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영숙이는 저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옆집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당분간 지내. 영숙아, 내가 어떻게 됐어. 월세는 내가 먼저 내놨으니까 천천히 갚으면 돼. 일단 쉬어. 옆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3세. 갈 곳도 없고 돈도 얼마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며칠 후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분자야, 오늘 좀 나가볼까? 어디? 마을회관이야. 거기 식당에서 일손이 필요하대.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음식 솜씨 좋잖아. 마을회관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분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3살입니다. 어머, 나보다 2살 많으시네. 여기서 같이 일하면 좋겠어요. 순례 씨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자 씨,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서러웠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분자 씨,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요즘 일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집에 돌아와 발을 주물렀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들어왔어요. 분자야, 발 아파? 응. 오래 서 있었더니. 여기 파스 붙여. 고마워, 영숙아. 분자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이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월세 갚고 먹고 살지.
그래도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쯤 지나자 일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분자 씨, 오늘 국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분자 씨 음식 솜씨 좋다고 영숙이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된장국을 끓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끓여온 방식대로요.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 감자를 넣고 끓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국 맛이 다르네? 그러게. 구수하고 맛있어. 누가 끓였어? 순례 씨가 저를 가리켰어요. 새로 오신 분자 씨가 끓이셨어요. 아이고, 솜씨가 좋으신데. 이 집 된장국이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오늘은 더 맛있네. 그 칭찬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자 씨, 고마워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3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그래, 난 아직 살아있어. 아직 할 수 있어. 한 달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분자 씨, 우리 텃밭에서 키운 채소예요. 가져가세요. 마을 이장님 부인이 상추 한 보따리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아이고, 뭐려. 우리 이제 식구인데. 식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에서는 짐이었는데 여기서는 식구라니. 고맙습니다. 마을 회관 식당에서 일하는 게 점점 즐거워졌어요. 분자 씨, 오늘은 뭐 해볼까요? 제가 대파전을 잘하는데 해볼까요? 대파전? 좋아요. 저는 대파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반죽에 계란을 듬뿍 넣고 대파는 송송 썰어서 넣었습니다. 반죽을 얇게 펴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웠어요. 와, 이게 무슨 냄새야? 대파전 냄새인데 엄청 고소하네. 점심시간 대파전을 내놓았어요. 와, 이게 뭐야? 대파전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하면서도 촉촉해. 분자 씨, 이거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든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마을회관 식당에 새로 오신 분 음식이 진짜 맛있대. 그래, 나도 가봐야겠네. 이틀 후 순례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분자 씨, 우리 메뉴를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요? 분자 씨가 잘하시는 음식들로요. 대파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있으면 해봐요. 그럼 국수는 어때요? 국수? 네. 제가 젊었을 때 식당에서 배운 국수가 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멸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멸치 육수는 최소 2시간은 끓여야 진한 맛이 나거든요. 분자 씨, 벌써 오셨어요? 네, 육수 우려야 해서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괜찮아요. 맛있는 국수를 만들려면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멸치 육수에 다시마와 물을 넣고 끓였어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국수면은 직접 삶았어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정확히 3분을 세웠습니다. 분자 씨, 국수 진짜 맛있겠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점심시간 국수를 내놓았어요. 와, 이 국수 맛 좀 봐. 육수가 진짜 깊은 맛이 나. 이거 완전 옛날 국수집 맛이야. 마을 어르신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분자 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아이고,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로 마을회관 식당은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분자 씨 덕분에 장사가 너무 잘 되네요. 순례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분자 씨, 월급 올려드려야겠어요. 정말요? 네. 한 달에 120만 원 드릴게요. 120만 원.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월급치고는 괜찮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분자 씨, 우리 집에서 키운 고추예요. 고추장 담그세요. 분자 씨, 이거 우리 밭에서 난 배추예요. 김장하세요. 분자 씨, 계란 좀 가져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제게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누군가 채소를 한 보따리 놓고 갔더라고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분자 씨 덕분에 우리 식당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분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이장님. 분자 씨, 우리 마을에 빈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를 개조해서 식당 하나 차려보시면 어때요? 제가요? 식당을요? 네. 분자 씨 음식이 소문나서 옆 마을 사람들까지 오거든요. 마을회관 식당은 너무 작아요.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을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분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목수 박 할아버지는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주셨고 철물점 주인은 주방 설비를 싸게 팔아주셨어요. 분자 씨, 이거 우리가 쓰던 건데 새 걸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됐어요. 우리 식구인데 뭘. 또 식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페인트 가게 주인은 벽을 칠해주겠다고 했고 전기기사는 전기공사를 무료로 해주셨어요. 분자 씨 힘내요. 우리가 다 도울 테니까. 한 달의 공사 끝에 작은 국수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창고였던 곳이 깨끗한 식당으로 변했어요.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작지만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분자 씨, 간판은 뭐라고 달까요? 분자네 국수집이라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오픈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분자 씨, 축하해요. 대박 나세요. 떡집 아줌마는 떡을 한 시루 가져왔고, 과일 가게 주인은 과일을 한 상자 가져왔어요. 분자 씨, 이거 개업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순례 씨였어요. 분자 씨,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곧 나갑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국수를 내놓았어요. 멸치 육수에 손으로 뽑은 면, 김치와 계란 고명까지. 역시 맛있네요. 분자 씨 국수는 정말 특별해요. 고맙습니다, 순례 씨. 순례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뭐요? 분자 씨 실력이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저기 국수집 진짜 맛있어. 대파전도 꼭 먹어봐. 정말 맛있어. 손맛이 장난 아니래. 한 달도 안 돼서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수 한 그릇이요. 대파전도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73세에 제 가게를 갔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분잔의 국수집 사장님이 치매래. 정말? 그런데 어떻게 장사를 해? 아니,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 마을 약국 박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분자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네요. 무슨 소문이요? 분자 씨가 치매라고.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뭐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며느리가 마을에 왔다 갔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며칠 후 수진이가 정말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국수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제 시어머니예요.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치매 걸려서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배회하고 불도 제대로 못 끄고. 수진아, 당장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순례 씨가 나섰습니다. 손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라뇨? 사실이에요. 분자 씨가 치매라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 우리시는 분이 약국 박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시고 주문도 절대 안 틀리시는데 무슨 치매예요? 마을 이장님도 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나가. 하지만 나가라니까. 우리 마을에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결국 수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분자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분자 씨가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그 며느리가 문제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이 저를 감싸주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분자 씨, 오늘 일은 잊어버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국수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민석이었어요. 민석아. 민석이는 훨씬 키가 컸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석아,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민석이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에 있으면 숨 막혀.
엄마가 학원을 또 늘렸어. 이제 6개야. 6개? 응.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에도 특강 있어. 민석이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여기서 살면 안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아, 엄마한테 말했어. 할머니 찾아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버스비 주면서 다녀오래. 뭐? 엄마가 말했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래. 근데 할머니,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할머니도 행복해 보여. 민석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석아, 할머니는 괜찮아. 민석이만 건강하면 돼. 할머니, 민석아, 국수 먹을래? 응. 제가 직접 만든 국수를 민석이에게 내놓았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석이는 국수를 다 먹고 대파전도 먹었어요. 할머니, 나 자주 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석이는 저녁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손을 흔들며 떠나는 민석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훈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민석이는 제가 키울 거고요. 어머니,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훈아. 네, 어머니.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엄마의 삶은 이제 엄마가 꾸린 이 국수집이야. 국수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주방,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 벽에 걸린 분잔에 국수집 간판. 여기 사람들이 엄마의 진짜 가족이고. 하지만 민석이만 자주 보내주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재훈이는 한참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 쫓겨났던 그 여자는 결국 비가 그친 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73세에 쫓겨나 갈 곳이 없었던 제가 이제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서울의 넓은 아파트보다는 이 작은 국수집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집 문을 엽니다. 사장님, 국수 한 그릇이요. 대파전도요. 네, 곧 나갑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대파를 썰고 국수를 삶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삶의 향기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민석이가 가끔 찾아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 새로운 행복입니다.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한 분잔의 국수집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비 오는 날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오히려 생각해요. 그날의 비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제 삶입니다. 73세, 비 오는 날 쫓겨났지만 결국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감사합니다.